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14일 오늘 오후에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근데 황 대표 여기 침 좀 닦고 가십시오. 왜 홍상수 감독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황혼의 로맨스 이제 참고로- 부러우신 거죠? 뭐? 아니, 전혀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러워요? 홍상수 감독이 19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9입니다. 59인데 2015년에 이제 보면 김민희 씨 아마 나이가 아마 한 30년 가까이 차이 날 걸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혼의 로맨스라고 그런 그래서 이제 김민희 씨, 영화배우 김민희 씨하고 흔한 얘기로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로맨스라고 그래야지 또. 그 통치에서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로맨스 영어 쓰지 마세요. 뭐 바람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아. 예.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 그렇죠. 뭐 불륜을 저질렀다. 예. 뭐 바람을 피웠다. 네. 뭐 황혼의 로맨스다. 어쨌든 홍상수가 뭐 나이 그냥 50대 중반에 황혼은 아니었고 어쨌든 김민희랑 저 불륜 상태에 들어갔고 그런 상태에서 그 부인한테 뭐 이혼을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혼 조정하다가 결국 나중에 법정에서 오늘 법원에서 이유 없다. 넌 이혼 못한다. 넌 아직까지 불륜이란 딱지 주홍 글씨 달고 다녀라. 라고 오늘 재판부가 땅땅땅 그게 결정내렸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죠? 이게 뭐 그걸 우리나라는 이혼의 판례는 전 세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파탄주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유럽의 주로 이제 서유럽에서 쓰는 선진국들인데 이게 뭐냐니까 어쨌든 그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사실상 결혼이 파탄 상태로 들어가면 둘이 이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혼인 상태가 실질적으로 지속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걸 네. 사실로 인정하고 네. 뭐 갈라쓰게 하는 갈라쓰 네. 제도고. 그게 이제 파탄주의고 유책주의는 흔한 얘기로 내가 보면 내가 바람을 피고 내가 나쁜 짓하고 한 놈이 멀쩡한 상대방 배우자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책 사유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조강지처 불하당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멀쩡한 평생을 잘 살아왔던 조강지처를 내가 뒤늦게 돈을 벌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젊은 애인이 생기고 내가 분명히 잘못한 놈인데 이 잘못한 놈이 내가 이 젊은 년이랑 살기 위해서 멀쩡하던 조강지처를 쫓아내려고 이혼 소송을 걸면은 국가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유책주의가 엄격하게 다 통용된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민법 이런 건 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예. 지금 최태원 씨하고 노소영 씨하고 사이에 진행되는 그 이혼 재판도 네네. 그 최태원 씨가 지금 이미 뭐 본인이 뭐 공개적으로 동거조가 있고 뭐 내연녀가 있다는 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건 문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둘이 뭐 관계도 뭐 나빴고 했다, 뭐 둘이 뭐 함께 살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는 뭐 사법부가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유책을 다투는 그런 결정적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둘이서 예를 들어서 둘이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 뭐 한 방 쓴 지가 몇 달 몇 년 그렇죠, 됐어요. 몇년 됐어요. 그건 웃기는 얘기고 만약 예를 들어서 참고로 홍상수가 1960년생이고 최태원 회장도 1960년 동갑입니다. 그리고 흔한 얘기로 바람난 시점도 비슷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홍상수가 김민희랑 바람난 시점이 2015년이고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씨가 방송 등을 통해서 나에게 보면 숨겨진 여인이 있고 그 사이에 애까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2015년 겨울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최태원 회장도 지금 뭐 이혼 소송은 지금 하고 있으나 있어요. 그게 받아들일 지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으로 아는 민법과 대한민국 법 체계로 봤을 때 최태원 회장이 분명히 보면 자기가 바람났고 애까지 있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노소영 씨를 갖다 노소영 관장을 쫓아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그 선진국처럼 네. 뭐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부가 아닌데 네.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뭐 한 게 용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구 선진국 대부분 이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주로 서유럽 쪽입니다. 좀 이른바 뭐 스웨덴, 프랑스 이런 같이 보면 흔한 예로 프리섹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좀 그런 쪽이고 심지어는 서유럽에서조차도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유책주의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을 겁니다. 보호하긴 그러니까 보세요. 멀쩡한 놈이 보면 젊어서 같이 고생해서 돈 벌고 하니까 배에 기름 끼고 하니까 젊은 첩 생겨갖고 뭐 재미 보면서 이 마누라한테 꼴이 보기 싫거든. 나이 먹고 자 내 나이 이제 50대 중반이야. 부인도 50대 초중반이야. 근데 보면 자 A는 한 20대 후반이야. 누구랑 살고 싶겠어요? 그놈은.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멀쩡한 부인을 갖다가 이런 조광지를 쫓아내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럼 서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을 갖다 예를 들어 위자료라든가 또 이런 파탄의 일이가 흔한 얘기로 방귀 똥낀 놈이 성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똥낀 놈이 성내는 게 유책주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징벌적으로라도 뭔가를 갖다가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책임이 없는 여성을 배우자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네. 이제 파탄주의로 이제 가는 추세가 이루어졌고 네네. 간통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취지는 그 혼인 관계 내에 있는 그 약자, 특히 네.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네. 간통죄는 사라지고 네. 저 유책주의는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셈이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간통죄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간통죄는요, 일단 불륜을 저지른 자기 배우자를 갖다 간통죄로 딱 고소 고발하는 순간 이 배우자는 감옥 갑니다. 일단 유치장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대전제는 이혼을 전제로 이제 이 간통죄를 거는데 그러면 왜 간통죄로 감옥에 가야 되느냐? 이놈이 감옥에 가 있어야지 흔한 얘기로 돈을 내놔요. 그럼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네. 홍상수, 최태원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감옥 있어야 될 있어야죠. 사람들인데 그 뻔뻔하게 지금 뻔뻔하게 아니 법이 뭐 법에 정해져 있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법이 뭐 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죄를 진 게 아니니까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아니죠. 뻔뻔하다 뻔뻔하지 않다는 도덕의 문제인 것이고 법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민법에서 사라진 지가 사라졌죠. 한 10년 안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전 같으면 이런 얘기는 바로 감옥 갑니다. 아니 당연히 감옥이죠. 간통죄인데. 간통죄 감옥 그 갑니다. 내연녀 데리고 얼굴 들고 나타날 수도 없었지. 거기다 내연녀 데리고 버젓이 나와서 말이지 이 내연녀를 위해서 사회재단 무슨 봉사재단인가 재단 만들어준다는 건 이것도 더 감옥 갈 일이네 진짜. 예전 같으면 다 감옥 갈 일인데 요즘은 아까 말씀한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감옥은 안 갑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민법과 법 체계가 살아있는 한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예의 도덕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 거예요? 간통죄로 없어 그런 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건 실장이 사회 변화겠죠. 사회 변화. 그게 굉장히 한 게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니까 사실은 간통죄 없애는데 여성 단체가 반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니까 나중에 슬슬 이제 사회의 추세 자체가 간통죄로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남녀 비율이 비슷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절대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간통죄인데 이것이 보니까 오히려 여성들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또 흔한히 바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유책주의를 하니까 예. 그 유책주의가 유지되어 온 것들이 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첩을 두고 사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뭐 진짜 드문 일이지만 또 있는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저희 뭐 외갓집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있는데 조강지처라 그러죠. 잠깐 헌법 좀 한번 꺼내봐요. 조강지처들이 예, 헌법. 그 남편이 얼마나 나빠. 신식 교육 받아가지고 큰 대처로 나가지고 조강지처는 고향에서 저 부모님 모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네. 농사일 하는데 어디 이쁜 첩생이 데리고 애 낳고 살고 하면은 뒤집어지지. 그렇다고 그 시절에 뭐 간통죄로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건 용인도 안 되는 시절이고 했는데 네. 그래도 조강지처가 끝내 남편한테 그 괴롭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뭔데요? 이혼 안 해주고. 이혼 안 해주는 거죠. 이혼 안 해주지. 그거 왜 해줘? 뭐 그다음에 아무리 첩생이 뭐 애새끼들 뭐 하면 안 해주고. 두 번째 호적이 안 알려주고. 고적이 안 알려주는 거. 그 이제 애 학교도 못 가. 학교 하여간 뭐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또 가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저 옛날 그 우리 저 할아버지 시대에 보면은 조항지처들이 남편한테 정말 배신당하고 속절없이 하고 해도 네. 자존심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유책주의.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네. 끝내 이제 남편이 와서 무릎 꿇고
하면은 네. 호적에는 올려주고 막 그 정도 이제 봐주고 그랬죠. 이혼 절대로 안 해줬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유책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제가 찾고 있는 게 좀 주문을 못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은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 당연히죠. 그게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도들이 뭐 다 완비되어 있는 것이지. 네. 중혼을 사실상의 중혼이죠. 지금 저 홍상수, 최태원은 이제 중혼인 거죠. 중혼. 부인이 둘이 있는 부인이 둘이 있는- 둘인 상태니까. 근데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살아있는 한은 그거 갖다 그 헌법의 정신에 기반하여 아직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하에서는 혼인관계법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면 조광지처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